안녕하세요. 차두충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증시 뷰 및 현재 관심 가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가 그 연설을 할 때 종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당히 높았었던 한 주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시장에서 종전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시장은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는 발언을 했었죠.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강경하게 대응해서 공격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한 이후에 증시가 한번 출렁이면서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수요일까지만 해도 4월 2일 전날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증시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해제되고 전쟁이 종식되면은 다시 유가는 낮아지고, 그러면서 다시 증시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치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는데, 유감스럽게도 다음날 트럼프가 뒤통수 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때 당시 그래도 우리가 그 5250bp 정도의 그 근처에서 좀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 금요일은 좀 순탄하게 흘러간 흐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눈치 보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좀 들고, 매번 금요일날 보시면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구간이긴 해요. 3월 6일날 이랬었고 3월 20일날도, 그리고 이날은 좀 낙폭이 컸었지만 다시 또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도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실 2% 3% 오르고 내리는 것도 사실 큰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컸었던 구간을 겪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장세였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두려움이 역시나 그 유가가 오른 것에 따른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조는 사라지면서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높은 구간을 좀 유지 중에 있고, 그 미국의 크루드 오일도 여전히 100불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였고,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 전쟁 발발 사건으로 발생한 유가의 모습인데, 이란이 여전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봉쇄가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오일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 요소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때 많이 하락을 해서 올렸지만 이 낙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더해서 이렇게 더 하락을 한다면은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의 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 이때만 해도 증시 충격이 좀 컸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8배 이하인 경우가 보통 5천 근처인데, 이게 선행 PER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행 PER이 8배 이하인 경우에는 과거 사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인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키움증권의 그 한지영 연구원님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좀 잘 보시는 분인데, 이분이 올려주신 그 월간 리포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일단 코스피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코스피 평균 흐름을 보면은 일단 30일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으로 넘어가는 국면에 있다. 과거에도 당연히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 시절, 그리고 금리 인상기, 그리고 코로나 시절,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 달 정도는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도 밑에 밴드라인은 4,700까지 열어보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쟁, 사모대출, 터보컨트 등 이제 일단 3월에 그 악재들이 지금 충분히 반영된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 저도 이것에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가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1, 2월에 중시 자금, 그 중시 주변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예탁금이 100조 원 이상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시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늘면서 변동성이 좀 더 취약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개인이 ETF를 사고 팔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팔리고 사고 하는 과정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 1, 2월에 특급으로 상승을 했었던 이런 랠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뭐 과거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 엄청난 폭등을 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지수랑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 해치 차원에서 환율이 많이 증가하니까 리스크 차원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매도하다 보니까 낙폭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공포 심리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ETF 자금이 쏠림 효과가 크다 보니까 하락할 때는 엄청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엄청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낙폭이 최근에 크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충돌이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모펀드 대출에 대한 불안 요소까지
겹치면서 증시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AI 버블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빅테크들 기업들이 여전히 AI 산업 성장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캐펫 투자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좀 사그라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다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튀어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속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이상으로 가면은 아주 큰 위협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4.3 정도 되거든요. 지금 4.3 정도 되는데 이 국채금리가 좀 내려와야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좀 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그 3월 FOMC 이후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식 매도로 반응했었던 상황인데, 이것은 현재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너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던지는 것도 있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각보다 좀 적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장기화 우려를 좀 덜한 이유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도 그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저조된 상황에 있어서 그 올해 그 11월에 있을 그 중간 선거에 대한 그 압박이 좀 큰 상황이고, 각국들에게 이제 알아서 너희끼리 대응을 하라 이런 언급 자체가 아무래도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전쟁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본인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이 60일입니다. 필요시 30일이 연장이 되는데 이 기간이 지금 4월 6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그 48시간 이내에 그 이란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48시간 내에 이란에 쏟아질 것을 좀 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죠. 48시간 한 이유가 4월 6일이니까 미국 전쟁법에 의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60일 시간이 그 4월 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란에서는 종전만 유일한 관심사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면서 미국의 휴전을 좀 거부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에 따른 영향이 차주 월요일에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낙폭이 크다면은 오히려 기회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는 휴전을 원하고 이란은 종전을 원하는 이유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기를 확보하고 좀 의회를 승인을 확보를 하면서 자기 지지율 떨어졌던 것을 좀 어느 정도 정당화하려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좀 휴전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 트럼프가 60일 이후에 뭐 3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더 지속하려고 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겠는데, 지금 미국 그 국제법 전문가분들 이렇게 173명은 현재 지금 이번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의회 쪽에서는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회까지 넘어가 버리면 전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그 미국이 그 방중을 하는 시기가 그 5월 14일에서 15일입니다. 현재 4월 5일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뭐 한 달 이후에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전쟁을 좀 마무리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많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거든요.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신기를 불편하게 만든 상황 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 버리면 본인이 유리한 조건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다음 달에 있을 중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쟁을 길게 끌고 갈 명분이 좀 없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난 목요일에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흘러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고서 그 전쟁에 대한 경험을 학습해오는 경향이 좀 큽니다. 과거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그 보급되기 전, 그러니까 유튜브가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보의 확장성과 정보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정보들이 엄청나게 보급많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는 오히려 기회였다는 인식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현재 30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약간의 좀 더 출렁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이때가 기회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파월을 말하는 것은 선행 PER을 말합니다. 과거 파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만큼 벌었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치,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의 이익 전망치에 따라서 선행 PER이 결정되는데, 선행 PER이 8배 이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선행 PER이 어느 정도 지금 한 5,0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익 전망치에 대한 것은 좀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선행 PER이 8배 이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금융위기 시절,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미중 분쟁 시절, 팬데믹 시절, 상호 관세 시절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빠지는 구간이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공포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더 떨어지는 주식을 담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블로그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고, 선행 PER 8배 이하는 우리는 항상 기회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매번 강조드렸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뷰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을 따라서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가 하향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레벨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테크 업종 스프레드의 급등 이면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발생했었던 금융위기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성장하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기급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행주가 선발적으로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금융주가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금융위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발생했었던 뭐 사모펀드 대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주들이 좀 약세인 흐름이 미리 좀 더 관측이 돼야 되는 것이 보이는데, 금융주의 하락세가 제대로 좀 보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과거 금융위기급으로 연결되기는 아직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거를 인식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점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에 그때 발생했었던 그때 금융위기 시절과 최근에 사모대출 위기에 따른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자금 성격과 구조적, 그리고 은행 익스포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규모, 그리고 제도의 안정성, 과거에 한번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대비하려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전체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구간은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같이 봐야 되죠. 미국 시장이 아주 고점인 구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하락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도 하락하고 한국도 졸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미국장이 작년부터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만큼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유치해 있습니다. 테크 업종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이 연초 대비 30배에서 최근에는 19배까지 떨어졌어요. 저도 이 30배 정도 구간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기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다면 최근에는 20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미국 빅테크에 대한 주가도 매력적인, 기술적으로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에 놓여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매수 심리가 미국도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낙폭 구간이 컸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털고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여유 있게 관찰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입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보컨트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커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낙폭이 좀 컸었죠. 터보컨트라는 것이 뭐 메모리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공급하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이고 이미 업계에서도 이것이 좀 잘못된 의견이다 라고 하면서 터보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메모리 업체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내연기관이 자동차가 등장을 했고 하이브리드 차가 등장을 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것이 기존의 연비를 좀 더 개선시키고자 만들어진 차량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 차량의 실적 판매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죠. 제조업체가 만들었었던 그 차량의 수요가 효율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에 따른 효율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부가적으로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 여러 가지 자동차의 판매량은 점점 우상향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효율이 좋아지고 뭔가 더 좋아지면은 그 시장 자체는 좀 더 커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LLM이라고 해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좀 더 확장되고 하면은 AI 산업에서 메모리 수요는 좀 더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터보컨트 이슈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메모리 수요 감소가 있겠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문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 서버 줄이기에 쓸 가능성보다는 긴 컨테스트 그리고 복잡한 에이전트 태스크에 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이 들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어서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거 딥시크 때도 이때 막 충격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봤을 때 이때가 좀 기회였죠. 다시 또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현재 그 효율적으로 증가돼서 시장의 캐파가 증가되고 있는 추이에 있을 때는 오히려 현재 같은 이런 구간을 우리는 기회로 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익 전망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현재 7,200포인트거든요.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0%입니다. 2026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13%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에 대한 우려는 잠깐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영업이익이 증가치가 이렇게 ROE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행 EPS의 증가율이 170%, 근데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여타 강국들은 10%.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수치들이 없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현재 주가가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이에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상승 여력이 더 높다고 보고 있지 지금 현재 구간이 하락을 해서 더 추세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외국인이 최근에 엄청나게 매도한 것이 아니냐. 그 연간 1분기가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50조 가까이의 그 순매도는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좀 반문하는 그 내용이에요. 최근에 그 50조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가총액이 4천조 원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비중이지 2천조 원대의 50조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보지만 4천조 원대의 50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중이다. 한 1%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 좀 시장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순 매도를 했을 때의 기준이 보통 1%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이렇게 금융위기 시절에는 이미 예상을 해서 외국인들이 미리 빠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지만 지금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EPS가 증가 추세에 있고 AI 산업이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고 이 AI 산업에 지금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스탑하면은 나중에 본인들의 그 마켓시어가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캐페가 증가되면 증가됐지 저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의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0조 가까이의 순매도를 한 계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거부터 계속 들고 있었던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3배 갈 거라고 예상을 한 사람도 좀 드물었을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차원에서 줄여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현금을 빨리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데 수익이 가장 크게 많이 증가한 나라를 보면은 코스피에 있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인데 그래서 매도 금액이 커진 겁니다. 시가총액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나라의 전망과 그 기업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서 매도하는 것과는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10년 이래 가장 최저치입니다. 그 삼성전자를 그 외국인들이 40%, 49%대까지는 거의 유지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뭐 망한다니 이런 얘기가 했을 때만 해도 49%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50% 위로 올랐었는데 최근에 49% 미만으로 그 외국인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4월 3일 경우에 종가를 보면은 비중이 48.41%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외국인 전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팔만큼 어느 정도 좀 판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많이 하락했으니까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과거의 그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일치하지 않다. 외국인은 어느 정도 포트를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매도세가 일정 구간을 좀 달성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계획이 바뀐다면은 다시 지분율은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4월 말까지 1분기 실적 퓨 리뷰를 통해서 뭐 1분기 실적의 리뷰 기간 동안 다시 반도체가 이만큼 가시화돼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 주에 4월 7일 날 삼성전자 잠정이익을 발표를 하는데 그 1분기 잠정이익을 보고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곧 발표를 하겠죠.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이익이 가시화되는 것을 보이면 당연히 외국계 쪽에서도 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라면서 다시 컨센서스를 상향해서 작업이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다시 포트를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처럼 외국인 순매도가 지수 하방을 키웠던 구간에서는 패시브 자금도 순매도 추세를 형성했지만 현재는 그 액티브 순매도 뭐 패시브 순매수 현경이라는 점이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렇게 하단 구간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때 뭐 매도를 하면은 오히려 후회를 해요. 단기적으로는 뭐 출렁거려서 뭐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뭐 증시가 하방에 베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달 최소 끌고 갈 분이시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구간은 기회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공포 탐욕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최근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그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해서 탐욕이 엄청나게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이때는 한두 달 안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게 될 만한 재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다시 또 증시를 올릴 만한 호재가 한두 달 안에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공포와 탐욕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영업이익 전망이 640조 원을 상회합니다. 600조 원대에 진입했었던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과거에만 해도. 최근에 2023년, 뭐 2024년만 해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600조 원대는 처음 접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코스피 지수는 8배를 하회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에 8배를 하회를 저평 경영에 도입했고 2018년도라는 것은 그 미중 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시장이 출렁거렸었고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아무튼 현재 같은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지금 4월 1일부터 좀 포지션이 좀 3일 연속으로 선물을 매수를 하는 게 보이고 있죠. 외국인이 노란색인데 3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락에 팅을 좀 했었다면 이렇게 좀 하락했죠. 그런데 다시 4월 1일부터 어느 정도 순매수 추이가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매도세를 좀 끝내고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인이 이날 뭐 파는 척했지만 다시 또 사고 왔다 갔다를 하는 최근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4월 7일 날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컨센서스가 엄청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라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간만에 좀 들어왔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분기 디램 가격도 30% 또 인상해서 AI 수요 견고하다 라는 기사가 오늘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1분기만 그 두 기업이 80조 이상 한 분기에 작년치를 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이렇게 호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이 같은 추세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 부담으로 이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것보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메모리 호황에 겹쳐서 이 이익 전망치가 더 크다는 것에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호르무즈 대체 경로를 추진해서 내달에 작년에 원유의 60%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경로를 되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익 전망치가 좋은 쪽에 다시 수급이 불리게 되고 그럼 다시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48시간 내에 트럼프가 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20선인 여기까지는 하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락한다면 저는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4.5%까지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도 있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과거 타코를 보시면 4.5에 근접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발을 빼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4.5가 돼버리면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좀 보이려고 하는 모양새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시 전망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내자면 하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락한다 할지언정 저는 4,800선에서 많게는 4,700까지 여유있게 보고 있지만 여기까지 떨어져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일주일 이내 수익을 거두려는 목적보다 한두 달 약간의 여유를 갖고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현금을 한 10에서 20% 정도 남겨놓고 그것이 더 빠졌을 때 더 추가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좀 비실되던 종목들을 좀 덜고 새롭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기대치가 더 높은 아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실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에너지난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따라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과
그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3월 22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결국엔 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 LNG 수출과 그리고 결국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도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곽강되는 그런 수혜주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한번 정리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 바로 상승하진 못했지만 최근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좀 보인 경향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글로벌 에너지 안보 재편과 K 원전이 좀 기회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리고 건설 단가도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합니다. 가성비가 참 좋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전이 그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세계적으로 좀 이슈화되면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차주에는 아무래도 좀 원전 쪽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세 상승이 좋았던 그 원전 관련주엔 태웅이 있고요. 이것도 예전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G2 파워도 괜찮고 오르비텍도 다시 11선 위에 올라서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 에너지도 최근에 잘 버티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DLENC도 건설 쪽인데 원전 쪽으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리레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M코리아, 태광도 원자력 쪽이면서 그 피팅 관련 쪽이면서 피팅 밸브 쪽으로 생산을 하면서 쪽에 대한 수요가 LNG 쪽과 연결되면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형광밴드도 같은 피팅 관련주죠. 여기 그때 올려드렸던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선 인더스트리도 원전, 하이로코리아도 원전하고 또 연결돼 있으면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또 히토류 쪽도 관련 쪽이에요. 원전 쪽에도 연관이 되기도 하네요. DK락 같은 경우도 피팅 쪽 관련 쪽이고, 에너토크, 금양그린파워, 삼양엠텍, 삼양엠텍도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하면서 240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성파워텍도 60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무진엔텍도 최근에 그 240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시상승이 상당히 좋았던 원전 쪽의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기술도 최근에 일목균형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설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다시 이어갈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미금속, 대창솔루션, 아무튼 지난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환전기술도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죠. 이런 종목들을 차주에 한번 여기 올려드렸던 알래스카 LNG 쪽 관련된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피팅 그리고 본행제 그리고 조선 쪽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LNG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그 본행제, 피팅 이런 조선 쪽이 아무래도 수혜를 입게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LNG를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려드렸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느새 구독자 300명이 좀 넘었는데 아직 1000명이 좀 안 됐죠. 뉴스 정보방에 1000명이 넘으시는데 시간 나시면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는데 무료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이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